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월드컵 조별리그 3라운드 최종전 세 번째 게임데이입니다. 오늘도 12개 팀 6경기 준비했는데요. 자, 현재 이제 또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또 마행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점수도 막 3점 넘는 경기 많았어가지고 54경기 오바가 좀 더 많아졌습니다. 경기당 2.98점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3점 원저리에 머무르는 게 인상적이네요. 이건 나중에 좀 비율을 봐야겠지만 일단 마행이 그전에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간만에 또 이제 역배가 하나 나왔는데 하필이면 이제 그 주인공이 우리나라가 돼버렸죠. 현재 이제 뭐 프렌이나 고배당 비율이 이전 대회들에 비해서 확실히 좀 적은 게 많이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48개국으로 확대된 거는 결국에는 이런 약팀들이 많아져갖고 전력차가 더 커진 거. 이게 조금 더 주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대회의 특성, 각조에서 이제 3위 팀, 12개 팀 중에 8개 팀이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위치에 놓여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아직 이제 남은 팀들의 결과를 좀 봐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이제 3위 팀들 가운데 얘네들이 승점을 얼마나 이제 확보를 해야지 진출 가능성이 있느냐. 일단 보통 이제 승점 4점 팀들이 진출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 밑으로 이제 승점 3점대 가운데 이게 마이너스 2까지 되면 약간 좀 빡세집니다. 마이너스 2는 그래도 이제 좀 진출 가능성이 있는데 좀 오락가락 한다는 거. 다른 팀들의 결과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동률 팀들 사이에서 골득실이 마이너스 1로 동률이면 다득점을 보게 되는데 이 다득점도 2점밖에 안 되는 게 거슬리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의 운명은 좀 다른 나라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오늘도 역시 뭐 저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에는 현재 순위대로 이미 확정이 된 팀들이라든지 혹은 그 위치에 이 팀이 아마 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가상의 대진이 짜여진 거거든요. 이미 뭐 상황이 끝난 여기는 뭐 남아공이나 진출 확정인 독일, 프랑스 이런 애들 확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의 자리는 아직은 좀 불투명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피셜하게 확정된 거는 이 남아공 대 캐나다 이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또 어느 자리에 가는 게 유리한지 이런 것들도 오늘 분석해서 좀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르웨이 대 프랑스는 현재 얘네들은 둘 다 2승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맞대결로 갈리게 되고 골득실로는 프랑스가 하나 앞서요. 자리 바꾸기 싸움이 되는 셈인데 자,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지금 이제 조 1위인 프랑스가 여기 있습니다. 스웨덴은 괜찮은데 바로 다음에 독일을 만날 수도 있는 대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 1위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반대로 노르웨이는 어디 있냐? 여기 있거든요. 노르웨이는 지금 예상치로는 코트디부아르를 만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도 이제 좀 단물이 조금 빠진 브라질 만난다든지 아래에도 보면 이제 뭐 해봤자 잉글랜드 정도? 당장의 직접적인 우승 후보인 독일 만나는 것보다 밑에도 뭐 네덜란드도 있고요. 모로코도 있고. 확실하게 이거는 조 2위가 편한 자리긴 하거든요. 일단은 저는 이 경기는 좀 힘을 많이 뺄 거로 보이는 경기예요. 둘 다 이게 2승이 확정인 상태에서 여태까지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이렇게 두 경기가 2022년에는 이런 경기가 없었었고 2018년에는 두 팀이 이미 2승을 확정한 가운데 만나는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루과이랑 러시아 둘 다 이제 2승을 확정한 상태에서 최종전에서 만났었고요. 잉글랜드랑 벨기에도 2승을 확정한 상태에서 최종전에서 만난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그 당시로서는 그냥 정배팀들이 이긴 셈입니다. 그리고 둘 다 이제 좀 로테이션을 많이 돌린 게 확인이 됐었고 노르웨이나 프랑스는 누가 봐도 뎁스는 프랑스가 많이 앞서죠. 노르웨이가 분명 황금 세대가 나온 건 맞지만은 사실 여기에 있는 선발들 몇 명 빼고는 이제 벤치 자원들이 굉장히 좀 모자란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말 그대로 체급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거슬리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조 1위가 더 불리하다.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음바페랑 홀란드면 이번 대회 득점왕을 노리는 애들이잖아요. 이런 애들이 혹시라도 뛸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불투명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막말로 프랑스 정도면은 뭐 독일을 만나든 누굴 만나든 간에 그냥 우리는 만나는 새끼들 다 패고 그냥 우승하겠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족적들로 봤을 때는 2승을 선취하고 마지막 경기에 편하게 임한 애들끼리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체급이 높은 팀이 유리합니다. 선발을 많이 빼더라도 벤치조차 뎁스가 좋아가지고 그게 다 커버가 되는 팀들. 그런 팀이 프랑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얘네도 지난 대회 때 여유 부리다가 최종전에 튀니지한테 한번 진 적이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튀니지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있었고 노르웨이는 솔직히 말해서 지는 게 더 도움될 수도 있거든요. 대진이 저 모양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저는 프랑스의 좀 판단 여하에 따라 달린 것 같은데 결국에 둘 다 이렇게 좀 대진 신경 쓴다고 했을 때 지는 작업을 할 거라면은 저는 그래도 프랑스가 이기는 게 맞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런 데서 걸리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홀란드나 은바페가 이제 득점왕을 노려서 경기에 뛰고 열정적으로 임할 가능성 그게 그냥 변수인 건데 저는 뭐 그런 것들을 따져보더라도 체급 차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프랑스를 보기 좋은 경기 같고요. 그리고 그런 그림이라면은 조용조용한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게 만약에 2.5일지 3.5일지 모릅니다만은 3.5 받으면 언더가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프랑스는 제가 어제도 보여드린 것처럼 그 전에도 2018년에도 2승을 선취한 상태에서 덴마크랑 최종전을 0대0으로 비긴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0대1로 졌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언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프랑스 쪽이나 3.5는 언더가 되게 반가울 것 같고 2.5여도 못 볼 건 없다. 그런 마인드입니다. 고배당을 본다면 이제 프랑스의 뭐 햄무나 뭐 그런 거일 텐데 저는 노르웨이가 이 경기를 막 이기는 그거는 뭐 자존심이야 챙기겠지만 솔직히 좀 바보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프랑스의 햄무 쪽 1햄무든 2햄무든 뭐든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 좀 잠잠할 것 같아서 1햄무가 좀 더 맞아 보이긴 합니다. 3대0, 4대0, 5대0 이렇게 부수는 게임이 될 것 같진 않네요. 개인적으로는. 자, 그리고 세네갈 대 이라크입니다. 얘네들은 현재 조에서 2패들이죠. 2패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는 확률이 굉장히 낮은 반면 세네갈은 여기에 확률이 꽤나 높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72.18%가 찍히거든요. 이거는 그 말인지 그래서 세네갈이 이라크를 대파를 해야 된다. 골득실 마이너스 3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2대0으로만 이겨도 얘네들은 득점을 3점이나 했습니다. 같은 마이너스 1이면은 거기서 이제 다득점을 보는데 다득점이 5점이나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2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세네갈은 이 경기는 2대0 정도로만 이겨도 일단 우리나라는 제끼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진짜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어쨌든 이라크도 이겨야 되는 건 맞지만은 얘네는 지금 골득실이 마이너스 6이거든요. 이길 거면은 진짜 대승 중에서도 대승을 해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겹치고요. 참 이게 직전 경기는 둘 다 그냥 후방이 엉망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축구가 정말 거꾸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후방 빌드업 중요하지만은 후방에서 우리가 빌드업 작업을 하는데 상대 압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상대의 공격을 막고 나서 그 다음으로 우리의 볼 소유권을 안정화하는 와중에 만약 이게 어렵다면 그냥 뻥뻥 차면 되거든요. 근데 축구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서도 어떻게든 이제 패스 플레이 이어나가려다가 그 지랄을 하다가 세네갈이 저번 경기 때 노르웨이한테 3대2로 졌는데 실점한 게 하나같이 다 그런 실점이었었어요. 맨디 골키퍼도 비슷한 실수하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 축구가 정말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이라크는 또 어땠습니까? 두 경기째 후방이 엄청 이런 아쉬운 면모가 있었었고 수비수가 이제 골킥을 패스를 했잖아요. 잘라산 골키퍼한테. 근데 그걸 넉넉고 있다가 이걸 못 받았어. 그래갖고 그걸 또 이제 프랑스가 바로 주워 먹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본 월드컵 골들 중에서 가장 어이없는 실점이었었어요.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둘 다 후방 집중력이 개판이다. 단순하게 그냥 버티고 앉아갖고 수비하는 능력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이라크 은근히 좀 그래도 버티는 면모는 조금은 보여줬었고 그랬는데 참 이게 세네갈이 너무 아쉽죠. 사실상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팀에다가 전력상으로는 너무 단단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보여주지가 못했습니다. 이번 예선에서는. 그나마 오늘 경기를 대승을 거둔다면은 저번 경기 노르웨이한테 그따구로 실점을 하고도 어쨌든 이스마일라 사르의 캐리로 2골이나 넣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능력이 없는 애들은 아닌데 심지어 프랑스한테도 전반전만큼 얘네가 오히려 유리했었고 능력이 없는 애들은 아니라는 건데 과연 이라크전은 어떨까? 지금 이번 대회를 보면 정말 결정력이 허덕여가지고 이 아쉬움을 진짜 풍기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세네갈이 과연 이라크를 제대로 팰 수 있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마에는 조금 꼬름하기는 해.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현재 이제 배트맨이 안 올라온 경기거든요. 해외 배당 상으로는 지금 이게 막 한 1.2 정도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이러면 배트맨에서 1마에는 배당이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그냥 1만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아까 말했다시피 세네갈은 이 경기를 2점 차 정도로 이기면 나쁘지 않거든요. 3점 차 이상이면은 꽤나 괜찮아요. 승점 3점에 골득실이 제로면 나쁘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라크도 공격적으로 나와야 되긴 하는데 얘네들의 능력으로 그게 될지 모르겠다. 이번 대회 유일한 득점이 이제 후세인의 헤딩골이었었죠. 그마저도 지난번에는 아마 부상인가로 중간에 빠졌었고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여러 고민해도 그냥 뭐 똑같고 저는 세네갈이 일단은 1만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점수는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좋습니다. 이라크도 어쨌든 물론 현실적으로 어렵지만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어서 공격적으로 나와야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이 경기를 오바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 만약에 2.5면은 선택 자체는 오바 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루과이 대 스페인입니다. 일단 스페인이 진출 확률은 100%라고 나오는데 이게 조 1위는 확정이 아니긴 하거든요. 1차전을 카보베르데랑 비교가지고 이것도 일단 1위가 확정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스페인의 현재 브라켓을 봤을 때 여기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다른 8팀들이 스페인에 견줄만한 팀들이 아예 안 보이죠. 향후 대진상으로 매우 유리하다.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오늘 경기도 이기고는 싶을 거예요. 물론 뭐 비기기만 해도 현실적으로 이게 막 카보베르데가 사우디를 개패는 거 아니면은 이 골드실을 역전하기는 어려우니까 어쨌든 그런 가능성조차 용납하지 않는다면은 우루과이를 개패는 게 맞기는 한데
근데 그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우루과이가 쉽지 않은 상대이기는 해요. 얘네들도 현재 2무. 이 2무가 카보베르데랑 사우디아라비아랑 비긴 거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개차반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승점 1점을 벌면은 3무로 골득실이 제로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보다는 낫죠. 무튼 우루과이는 뭐 2위 진출이나 3위 진출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려면은 승점을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번 경기를 앞두고서는 우루과이가 제가 공격진이 너무 아쉽다는 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누네즈를 쓰는 게 낫고 카노비오 쓰니까 조금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 전에 다른 애들은 너무 별로였었고 그리고 지난번 경기 때는 수비진에 레프트백인 올리베라를 얘를 또 이제 센터백으로 썼습니다. 나폴리에서는 저는 얘는 윙백으로 나오는 것밖에 못 봤는데 포백에서 센터백으로 나오는 거는 처음 봤어요. 어제는 이렇게 급된방을 했다는 거고 이제는 히메네즈가 그래도 복귀할 수는 있다더라.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긴 할 거예요. 사실 이게 카보베르데한테 막 프리킥골도 먹고 실점 찬스도 꽤나 있었거든요. 그냥 우루과이가 이름값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되게 별로예요. 결국 우루과이는 선택지가 이거는 스페인을 잡아버리거나 비기는 거 그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데 이 스페인은 아주 뭐 개꿀인 대진을 위해서 최소한 이 경기를 버리는 경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비겨도 좋지만 이기는 게 맞다. 그냥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루과이가 저는 각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페인 첫 경기 때 막 카보베르데한테는 비겼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냥 밀봉시키면서 개패했거든요. 그야말로 스페인다운 경기를 했었었고 심지어 막 전반전에 3대0 많으니까 야만한테 휴식을 준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냥 뭐 긴 분석 필요 없이 우루과이가 버티기를 잘하는 놈들이지만은 현실적으로 스페인한테는 쉽지 않을 거다. 뭐 그냥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아마 배당도 되게 구릴 거라서 아마 배트맨에서 한 1.3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뭐 그 정도로도 만족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근데도 이게 우루과이가 월드컵 역사에서도 당장 최근에도 이렇게 어려운 경기 때 뭔가를 또 하나씩 만드는 애들이잖아요. 지난번 대회 때도 어려웠던 와중에 가나 상대로 승리를 했는데 반대편에서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잡는 바람에 그래서 탈락했었잖아요 얘네들이.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은 얘네도 능력이 아주 없진 않아서 그게 조금 거슬립니다. 결국에는 뭐 스페인이 이길 만한 사이즈는 맞지만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솔직히 좀 골치 아프다. 정말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스페인이 전력차든 뭐든 간에 많이 앞서요. 우루과이 이번 예선도 잘한 것도 아니고 콩발만 엄청 많이 받았고 히메네즈가 온다고 하지만은 그냥 이번 대회 내내 좀 별로였던 게 많이 보여서 진짜 카보베르데, 사우디 이런 애들이랑 비겼는데요. 여러 가지 골치 아플 거 없이 스페인 쪽으로 보는 게 맞고 배당을 원하면 마인 사이즈를 봐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아마 배당도 1마인 정도도 한 1.8 정도는 나올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무난하게 스페인 승리나 마헨 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를 스페인이 욕심을 내야 한다. 이게 제일 큰 것 같네요. 그리고 동시에간대에 진행되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카보베르데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정말 개패지 않는다. 그럼 스페인은 비겨도 상관없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루과이가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는 뭐 3.5라면 언더도 못 볼 건 없는데요. 굳이죠 굳이 3.5일지도 모르겠고 아마 2.5일 가능성이 높아서 언더오버는 굳이고 스페인의 승리나 1마인 정도만 보겠습니다. 얌전하게. 자 그리고 카보베르데 대 사우디입니다. 둘 다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근데 이제 카보베르데가 66.72% 사우디가 33.27%인 거 보면은 그냥 이번 대회 때 걸어온 길이 카보베르데가 좀 더 나았다. 얘네들은 스페인이랑 우루과이랑 비겨버렸는데 월드컵 첫 진출한 팀이 이 정도면 엄청 대단한 거죠. 저번 경기 우루과이한테 또 이제 뭐 첫 골도 뽑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아주 뭐 경제적인 그런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우디는 스페인한테는 또 이제 학살당하는 면모를 보여줬으니까 사우디는 결국 이기는 길밖에 없는데 여지껏 이제 강팀 상대로 보여준 모습이 카보베르데가 훨씬 더 낫긴 했었어요. 나는 카보베르데가 스페인전은 어떻게 뭐 운으로 치더라도 우루과이까지 버텨낸 거는 이거는 꽤나 인상 깊었다. 월드컵에서 2경기 연속으로 이런 약팀이 그런 면모를 보이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지금 보니까 이게 해외당 상으로는 거의 뭐 동배처럼 나오거든요. 물론 월드컵 역사에서 사우디는 16강을 찍은 적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1994년에 벨기에 상대로 이제 하프라인부터 ROI라는 선수가 드리블 해가지고 솔로골 넣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번 16강 찍었던 건데 그 외에는 대부분 그냥 저조했던 모습들이 많았었고요.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사우디가 소폭 정배라든지 거의 뭐 동배당 수준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비슷한 배당이라면 이거는 사우디를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보베르는 사실상 이 경기는 무승부도 사실 나쁘지 않죠. 승점 3점에다가 골득실이 0이면 최소한 우리나라보다는 나아요. 얘네들이 잘해왔던 버티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뭐 사우디가 딱히 뭐 이번 대회 인상 깊지는 않아서 배당을 봐야겠지만 동배 쪽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저는 사우디를 볼 이유가 없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카보베르데 뭐 승리도 못 볼 건 없어요 막말로. 그럼 뭐 자력으로 2위까지 확정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일단 뭐 카보베르데 쪽으로 보고요. 언더오버는 이거는 안 보겠습니다. 어려워서. 둘 다 니즈가 안 맞기 때문에. 자 그리고 뉴질랜드 대 벨기에 경기입니다. 여기도 아직 다 이게 희망들이 있죠. 자 먼저 뉴질랜드는 확률이 7.99%,
벨기에를 잡지 않으면은 어렵다. 득실도 마이너스 2고요. 무승부는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죠. 그리고 벨기에는 지금 2무 상태지만은 91.96%. 한마디로 뉴질랜드를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점 5점이 되는데 뭐 이집트와 이란의 결과를 봐야겠지만은 어쨌든 벨기에가 꽤나 뭐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또 뭐 비길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벨기에가 만약에 비기면은 이 골드실이 좀 밀리기 때문에 이란이 만약에 이집트랑 사이좋게 뭐 비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얘네들도 니즈가 조금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동시간대에 진행되는 다른 팀 결과나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 그런 조예요. 어쨌든 벨기에가 뭐 상대가 상대다 보니까 이번 대회 뭐 이집트나 이란한테 전부 다 뭐 비길 정도로 결정력도 아쉬운 면모도 많이 보였었고, 사실 이집트전은 벨기에가 경기력 면에서도 밀린 게 있었는데 이란전은 사실 찬스는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찬스들 속에서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슛들이 좀 샤프하지가 못했다. 대부분 이제 골키퍼 정면으로 한 게 많았거든요. 그날 막 베이란 반드 골키퍼가 몸을 엄청 날려가지고 이거를 10선방을 해냈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누워있는데 온공이 좀 많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벨기에의 슛들이 좀 샤프하지가 못했던 거. 도쿠가 표면적으로는 뭐 질병 이슈라고 합니다만은 임신한 아내의 뭐 출산 때문에 어쨌든 그 현장에 뭐 가냐 마냐가 논쟁이 있었는데 표면적인 질병 이슈로 벨기에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아마 출전할 거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저번 경기 때 트로사르의 폼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다른 애들이 많이 아쉬웠었어요. 루카쿠도 뭐 피지컬로 이걸 뭐 찍어 누르거나 그런 면모 별로 없었었고, 참 이제 찬스는 많았는데 아마 이 경기는 트로사르랑 도쿠가 아마 양 사이드에 설 것 같아요. 무튼 벨기에는 최종전에서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임할 거다 뭐 그런 거고, 그리고 뉴질랜드도 여태 첫 경기 이란한테는 우드나 저스 이런 두 명의 친구들이 박스 안에서 콤비 플레이가 매우 훌륭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한테도 선제골을 넣었는데 결국엔 그거 이제 코너킥 골이었었죠. 세트피스. 그리고 이제 버티기에 돌입을 했지만은 사실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이집트가 잘했습니다. 그냥 그게 뭐 뉴질랜드 체급이라고 보여요. 여차저차 어떻게 비벼내고 막 그럴 수는 있지만은 길게 가면 사실 좋을 건 없다. 벨기에한테 쳐맞으면은 이게 결국엔 가드가 열릴 것 같거든요. 제 관점에서는. 나는 이게 벨기에를 되게 좀 깎아내리는 사람이고 이번 대회도 굉장히 못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지만은, 야, 이게 현실적으로 벨기에가 3경기 연속으로 이런 결정력 때문에 침묵을 할 가능성, 상대가 뉴질랜드 솔직히 많이 적다고 보기는 해요. 현실적으로 이거를 벨기에가 지는 그림 생각은 많이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게 많은 분들의 적중을 위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냥 좀 이제 맞는 방향으로 보는 게 맞는데, 벨기에가 이거를 승리를 쟁취하지 못할 가능성을 보기가 좀 힘들어요. 뭐 수비진이 지금 많이 좀 이게 빵꾸가 나 있지 않냐. 직전 경기 이란전에서도 쿠르투아 골키퍼의 뭐 10선방들도 나오고 이게 온전히 벨기에만 찬스를 엄청 놓쳐가지고 비긴 게 아니었다. 쿠르투아조차 고전한 경기였다. 뭐 그런 얘기도 할 만합니다. 뉴질랜드가 찬스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얘네들도 유일한 길이 이 경기를 이기는 거고 어쨌든 득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는 이거는 좀 오바 가능성도 좀 내다보고 있는데 이게 벨기에가 언제 열어젖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막말로 뉴질랜드도 이거는 무승부는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의외로 뉴질랜드가 이게 되게 언더팀처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점수가 2대2랑 1대3이면은 점수가 다 이제 오바 점수긴 했잖아요. 오히려 벨기에가 0대0, 1대1이었지.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벨기에를 되게 깎아내리지만은 이거는 그래도 벨기에를 보기는 봐야겠다. 근데 나는 이 새끼들 정말 못 믿겠다 싶으면은 언더오버 중에서는 저는 오바로 꺾어도 된다고는 봅니다. 물론 오바로 꺾는 거 역시 이것도 벨기에를 그래도 좀 믿는 편이긴 하거든요. 정말 이거 벨기에가 등신이고 못 믿겠다 싶으면 언더가 맞긴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벨기에 쪽이나 뭐 오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바 보는 거 역시 뉴질랜드가 어쨌든 저는 한 골은 넣을 거라는 생각은 있기는 해요. 이것도 오바를 보는 거 역시 뉴질랜드가 한 골은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벨기에 브라켓 상황으로 봐도 승점을 따기만 하면은 여기 어디든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이집트가 뭐 이란을 잡아줄 수도 있는 거고 벨기에는 정말 지지만 않으면은 얼추 꽤 좋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가 급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집트 대 이란인데, 자, 이 경기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조인데요. 여긴 좀 이집트의 스탠스가 중요하겠죠. 일단 이집트가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다. 지금 승점이 4점인데 만약에 최종전에서 벨기에가 이걸 뭐 뉴질랜드도 개팰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골드실이 역전될 수도 있거든요. 비기는 경우에. 그래버리면 약간 골치 아파지기는 합니다. 아까 잠깐 봤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이게 이집트의 브라켓이 진짜 좋습니다. 여기 조에서 1위를 하면은 잠재적으로 만나는 상대도 어차피 이제 3위 딸이들일 거고, 그러니까 다른 조보다는 되게 좀 수월하게 8강까지는 갈만하다. 이집트의 체급을 생각을 하면은 얘네들 여지껏 월드컵에서 족적도 별로 없는 애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는 여기 조에서 1위를 쟁취하는 게 꽤나 욕심이 날만해요. 경기 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집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고 이란이 그 황금 세대의 끝자락에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경기 때는 좀 이제 신인애들을 많이 냈고요. 두 번째 경기 때는 여기는 뭐 하지사피나 칼리자드 이런 노장들을 많이 냈는데 그때의 경기력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첫 경기보다도. 그렇고 벨기에 상대로도 아까 말했다시피 벨기에가 그렇게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개씹 득점 찬스 이런 게 엄청 많지는 않았거든요. 기회도 꽤나 있었다. 오히려 베이란 반드가 맞이했던 위기보다도 쿠르투아의 위기가 좀 더 득점에 가까웠던 면도 있었어요. 골키퍼의 선방 강도를 생각하면은 약간 이란도 이란다운 모습이 나온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전력은 뭐 이집트가 앞서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집트는 현재 벌어놓은 것도 꽤나 있어가지고 지금 벨기에랑 득실차가 2점이거든요. 벨기에가 만약 이거를 뉴질랜드한테 3점 차 이상으로 못 이긴다. 그러면은 이집트는 그냥 무승부만 띄워도 얘네가 1등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역시 이란이랑 위즈가 조금 맞아요. 이란도 현재 얘네들도 승점이 2점인데 벨기에가 뉴질랜드 개박살 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란이 만약에 이집트랑 비긴다. 그러면 이란도 승점 3점에다 골득실이 0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보다 낫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랑 이집트는 어쩌면은 경기 후반부에 반대편 그 벨기에 경기의 상황을 조금 있게 알아봤을 때는 서로 간의 니즈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비교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집트가 전력이 우위인 거는 맞고 약간 좀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색깔로 가보면은 얘네들은 같은 이슬람이긴 한데 이게 또 이제 수니파랑 시아파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도 좀 이제 갈등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제 협력적으로 가기엔 좀 별로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조금 있고 무튼 이런 거 저런 거 뭐 생각해볼 게 많은데요. 전력은 이집트가 맞지만 여태까지 월드컵에서 이런 짬바 같은 게 이란이 괜히 또 없지 않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사실 이 벨기에 경기가 좀 느슨하게 진행이 된다? 어쨌든 벨기에도 이기기만 하면은 2등은 먹으니까 1등 탈환하면 좋지만은 2등 자리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아까. 그런 생각하면 여기저는 조금 벨기에 여하에 따라서 얘네들은 평화로운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집트를 보는 게 맞지만 만약에 나는 좀 고배당을 노리고 싶다 그러면은 평화로운 무승부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무승부 예당이 조금 낮게 잡히거든요 많이. 왜 그런지 좀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승부인 즉슨 언더 가능성도 꽤나 있다 그런 거여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경기 그냥 이집트의 배당도 아마 조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구도로 생각했을 때 70분 이후에는 상황상 나는 무승부나 언더가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막무가내로 편하게 이집트가 전력이 앞서서 이길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는 좀 더 샤프한 분석으로는 무승부나 언더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6경기 다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게 최종전이 점점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뒤쪽에서 경기를 하는 팀들은 좀 더 견적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많은 경기들이 치러지지 않았고 제가 분석을 하는 현재도 전날 경기가 이제 독일이랑 뭐 에콰도르 이런 게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분석하는 게 옳지는 않긴 한데 나중에 이제 뭐 늦게 보시더라도 여러 조들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3위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느냐 없느냐 막 승점 4점 팀이 무더기로 생기고 하면은 승점 3점 버티기가 의미가 없어지겠죠. 뭐 그런 것까지 고려하셔가지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또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렇게 MLB도 같이 현재 분석도 하고 있으니 나름대로 MLB도 좀 빡빡하게 여러 가지 뭐 준비해서 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메이저리그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 분석 들어보시면서 배트맨에 나온 기준점이나 배당 이런 것들 참고해보셔서 결정 지어서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